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독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아마 이분을 소개할 때 우리나라 도보답사 여행의 시작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신택리지의 책을 내신 문화재위원이신 신정일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름다운 사람의 가을은 아름답다. 에우리피데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아름다운 가을을 맞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 벌써 인사부터가 역시 수많은 책을 섭렵하셔서 그런지 다르십니다. 40년 넘게 걸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81년에 간첩죄로 한기부에 끌려가가지고 모진 공문을 받았고 예. 그걸 치유할 방법, 그래서 걷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토의 속살을 제대로 보면서 걷자 해가지고 85년에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40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네요. 이야, 그냥 물리적 40여 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 아픔도 예. 또 삶의 시대 정신을 걸으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와 지리를 책으로 풀어내셨습니다. 그 책이 무려 여러분 114권입니다. 한 권도 쓰기 어려우신데 첫 한 권 쓰시고 나서 이게 또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셨다면서요? 예, 동화그산 그 산들을 가다 그러니까 사람과 산이라는 잡지에 연재를 했었거든요. 그 책이 이제 동화계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이제 추적한 책을 쓰고 나니까 나는 다시는 책을 쓰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여기에다가 모든 내가 생각했던 문구나 생각들을 다 담아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책을 못 쓸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다시 또 96년에 연재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책이 2000년에 책이 지워진 이름 정예리바고 이제 두 책이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해, 그 다음에도 2권, 그 다음에 4권, 어떤 때는 한 해에 10권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끝난 것 같은데 다시 그 책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책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옛사람들이 산천을 유람하는 것은 좋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 바꿔 말한다면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산천을 유람하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산천을 유람하듯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책을 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책들 다 하나하나 소중한 책이겠습니다만 조선 영조 중기 때 이미 이중환이라는 분이 택리지를 쓰셨습니다만 그렇죠. 22년간 걸으면서 10권의 다시 신택리지를 쓰셨어요. 조금 다른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 인문지리지는 50년 단위로 쓰여져야 하거든요. 50년 단위로 쓰여져야 하는데 25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아무도 택리지를 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가장 그 사대부들한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고 베스트셀러가 바로 택리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풍수를 공부하는 사람은 풍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 어디가 물산이 많은가 그러니까 봉동에 생강이나 한산에 모시 안동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산천을 유람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아름다운가를 보기 위해서 저마다 다른 입장으로 보았기 때문에 택리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아무도 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그 택리지를 쓰고자 해서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정작 안 쓰여지는 거예요. 왜 안 쓰여지는가 하고 생각했더니 그래가지고 그 계약은 했는데 6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6천 매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4개월 동안 한 줄도 안 쓰여지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전북대학교에 우석대학교에 우리 회원 사서들이 있었거든요. 택리지를 가지고 석박사 논문을 받은 것을 복사를 해달라 했더니 50권을 복사해 줬는데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온 거예요. 지리를 공부한 사람은 역사를 안 쓰고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지리를 안 쓰고 아하 나만이 쓸 수 있구나. 나는 지리도 전공하지 않았고 역사도 전공하지 않았고 나만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택리지구나. 6개월 만에 제가 6,000매를 신들린 것처럼 썼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직접 다 주유한 시간이 무려 22년.
10권을 직접 보고 느낀 대로 쓰신 거 맞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4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를 걸었지요. 와. 그래서 뭐 우리나라 옛길, 그러니까 영남대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알간에 걸쳐서 걸었고, 그다음에 삼남대로 해남에서 서울까지 10사흘간 걸렸고, 예, 관동대로 동대문에서 울진평해까지 10사흘간 걸었고, 그리고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한강 16세, 낙동강 16세, 예, 금강 아흘에 열나흘, 그다음에 섬진강 아흘에, 영산강 닷새 5번씩 걸었잖아요. 산만 해도 무려 400곳을 또 넘게 4,500개 올랐고, 그리고 또 예, 부산에서 5, 6도에서 통일전망대까지 5번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름다운 길, 그 길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을 만들자 문체부에다 제안해 가지고 만들어진 길이 바로 해파란 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백산자락길, 변산 마실길, 그런 많은 길을 만든 공로로 2010년에, 그러니까 우등상 한 번도 안 타본 내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잖아요. 이 변산 반도에도 바닷가 탐방로가 생겼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색다른 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천혜의 절경이 펼쳐집니다. 파도 소리와 바닷바람을 벗삼아 걷다 보면 우리 국토의 삶 고마움을 느낍니다. 역사를 알게 되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알게 되고 우리 자연유산에 대한 것들을 폭넓게 아는 좋은 기회가 바로 예, 우리 국토의 걷기죠. 우등상을 안 탄 건 똑같은데 차이는 바로 이 직접 예. 보고 만지고 걸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그러니까 차이인 것 같습니다. 탱리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마라. 본 것만 내가 확실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앙드레지드가 지상의 양식에서 그러잖아요. 바닷가의 모래들이 아름답다고 읽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 내가 그것을 맨발로 느끼고 싶은 것이다. 나는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지식이 아니라면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지 않은 것을 쓸 때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운 땅이란 없다. 결함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노력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탱리지에서 이중환 선생이 탱리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4대부들이 살만한 땅, 동서분장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사회, 과연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있을까 하고 20여 년간을 헤맸는데 그런 땅은 없었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살만한 땅이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땅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땅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탱리지의 명제입니다.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두 발로 가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세상이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발로 직접 걸어야만 하는, 실천으로 움직여야 하고 행위를 해야만 되는 그 가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지리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었던 남명 조식 선생, 실천유학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남명 선생은 제자들에서 남명 조식 선생에서부터 그다음에 조종도, 그리고 조식 선생의 손녀 사위가 망우당 곽재우예요. 의병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남명 선생의 말 중에 정말로 좋아하는 말이,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배운만 못하고 오히려 죄악이 된다. 실천이 앞서야 하거든요. 실천이 없는 지식인들이 너무 많죠, 세상에는. 맞습니다. 실천이 없으면은 다 허구예요, 이게 허구. 요즘에 독서의 계절이 오긴 했습니다만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번에 10권의 신택리지는 아주 쉽고 재미있게 또 사진이 함께 추가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인문지리가 아닐까. 그래서 참 어려운 집필의 과정이었지만 결과는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훌륭한 책이지 않나,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책을 좀 추천해보고 싶으신 계절과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책을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책만 읽었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볼 일이 없었잖아요. 예. 중학교 가려고 중학교 시험도 안 받고 고등학교도 안 받고 대학교도 안 받고 그리고 뭐 취직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예. 취직 시험 안 봤는데 그 책을 읽을 때 정말로 막 연애하듯 그게 빠져가지고 읽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스펀지에 물이 스미듯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듯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이지 내가 외울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연애하듯 책을 읽었다. 연애하듯 정말로 그냥 막 가슴이 막 그냥 막 부풀어 오르면서 그냥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6명이 자면 딱 맞는 방에서 같이 자는데 그 호롱불 밑에서 머리 꼬실라 가면서 그 알베르 까미의 시프 신화를 읽었고 프란츠 카프카의 전집을 읽었고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다 읽었잖아요. 근데 그 10대에 읽었던 책들이 결국은 내 마음속에 그대로 전부 다 그냥 이게 그 들어와 박힌 거예요. 예. 참 학벌이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점수가 어떻고 어떤 그 척도의 기준을 높게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선생님은 그 결을 달리하셨지만 실제로 달리한 그 길 속에 또 다른 길을 찾으셨기에 우리가 글로만 써서 전업작가로 생활하는 분들을 인드라이트라고 하는데 예. 그 중에 한 분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계시고 그런 분이 우리 지역에 계시다는 건 아주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아닐까 고맙습니다. 싶습니다. 예. 그 10권의 책 중에요. 예. 이 한반도가 좀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북한에 다녀오신 그 기억들까지도 함께 담아서 10권의 책에 북한 편이 네 권째 있나요? 어떻게? 그렇죠. 네 예. 번째 예. 북한 편이 있는데 사실 북한을 가지 않고 이제 특리지를 완성할 뻔했거든요. 예. 2003년 가을에 다 끝날 무렵인데 한상열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북한을 가는데 신사가 나더러 신사가시라고 부르거든. 같이 갔으면 하는데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바로 수유리에서 이제 교육받고 바로 인천공항에서 바로 그 고려항공이 인천공항에 왔어요. 그 인천공항에서 그 고려항공을 타고 가니까 50분이니까 순안공항에 도착하는 거예요. 예. 4박 5일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설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만 이제 그렇지만 구월산, 묘양산, 백두산, 금강산, 평양은 갔지요. 네. 그리고 대동강도 제법 걸었고 청천강도 걸었고 우리 전주 사람들도 굉장히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청류관에서 냉면을 먹었어요. 네. 냉면을 먹는데 저는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접대원한테 물었어요. 평양에서는 냉면을 뭐라고 부르지요? 하나도 그냥 그 주저함이 없이 예. 조선의 마음, 조선의 냉면이지요. 야, 조선의 마음, 조선의 비빔밥이지요. 조선의 마음, 조선의 콩나물밥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전 놀랬었어요. 표현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놀라우셨군요. 조선의 마음, 조선의 냉면이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말을 맛깔스럽게 하든지. 그러니까 기지가 있고 유머가 있고 재치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하니까 그냥 순간순간이 그 사람들의 입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키르케고르의 유혹자의 일기에 보면은 주의 깊은 제자는 언제나 스승의 입술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말이 딱 거기서 실감했다니까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문화유산 해설사의 입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경흥로 앞으로 그 경흥로하고 의주로 거쳐가지고 자금성을 거쳐가지고 저쪽 스페인까지 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끝이 없는 선생님의 이 말씀에 또 입담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신택리지 이 인문지리서 10권이 양이 한 권당 한 550페이지 이상 6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만 지루하지 않고요. 우리 신정일 선생님의 발로 걸으면서 누비면서 글로 쓴 이 책이 아주 재미있는 책. 우리 독자분들이 좀 어떤 점에 조금 유의해서 책을 내지는
어떤 점을 더 이렇게 신경 써서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세요? 사실 그 역사라 이제 그 사실 택리지도 지리학이자 역사학이잖아요. 예. 근데 역사학 책을 쓸 때 문제점이 너무 정사를 쓰게 되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야사 그러니까 대동야성이나 수많은 문집들 그런 문집 그러니까 고전 속에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고전들 속의 야사들을 제가 많이 풀어냈고 예. 그리고 또 오늘날의 현실과 부합됐기 때문에 제가 쓴 그 택리지는 다른 사람하고 택리지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이제 신주수를 쓰고 있잖아요. 네. 정여림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신주소의 이름을 또 붙여주셨고 뭐 여울로 뭐 여러 가지 이름들 문화재청 또 문화재위원으로서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으시잖아요. 예.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그 주소 이름 도로명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고구려의 장군 을지문덕을 따가지고 을지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율곡로, 태국의 전쟁의 율곡로, 그다음에 충정로, 그렇네요. 또는 충정로 민영환, 예. 충무로 이순신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에 길 이름들이 지어졌는데 전주에 사실 정예림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전주시 명칭제정위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길이 마땅한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황방산 자락에 딱 그 길이 나오네. 이걸 정예림로를 만듭시다. 그랬더니 여기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상관이 고향이었는데 예. 과거로 갈 때 이 길로 올라갔고 나중에 서울에서 벼슬하다가 나중에 대동계를 조직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길이 바로 이 길이다. 그 선생님 저도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참 이 전주에서 나고 자라서 누구보다 전라북도에 대한 방송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우리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닐까. 그리고 책을 찾아보지 않는 한 누군가 또 얘기를 해주는 그런 어른도 요즘에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요즘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이 역사나 우리의 지리 특히나 전북에 또 속한 미시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곳에 사는 도민으로서 자부심 측면뿐만 아니라 상당히 지혜가 깃들여 있는 곳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족한 점도 많고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도읍으로 애썼던 곳이 불과 몇 개 안 돼요. 평양이 있고 그다음에 개성이 있고 서울이 있고 공주가 있고 부여가 있고 경주가 있고 그리고 태봉국이 있었던 철원 거기는 이제 민통선 아니에요. 네. 사실 한나라의 도읍지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정작 전라북도 이 전주가 후백제의 도읍지였었는데 예. 그걸 그렇게 도외시하는 거예요. 사실 초선 500년 역사는 서울이지 전주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후백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견훤이 쳐들어갔었던 경제 포석정이나 또는 그 공산전투의 현장 팔공산의 신승겸 동상이랑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상주의 견훤산성 그런 데를 또 문정의 그 출생지 같은 데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했더니 안 하더라고요. 가지 않고 문헌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실 가봐야만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KBS에 고마움을 표하는데 96년, 7년, 8년 저거 KBS에서 동학기행을 했었어요. 네네. 600명씩을 모아가지고 매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는 그 정읍과 부안 일대를 했었고 네. 두 번째는 우금치로 갔었고 한 번은 이제 섬진강으로 갔었는데 그때 지금도 길에서 나를 만나면 그때 선생님 제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아이들하고 따라가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예. 그것이 결국은 동학농민이면 지금 기념일로도 지정된 그렇습니다. 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학 100주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동학은 사람들이 모른다. 동학을 가지고 저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걸 하자 해가지고 정말로 재미나게 3년간 했었죠. 참 100년 동안은 반란이었고요. 또 2004년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후에 이제서야 그렇죠. 국가 지정일이 제정이 됐습니다. 누구보다 그 동학으로 시작해서 네. 특히 우리 땅 걷기 모임 이사장을 통해서 네. 우리의 역사와 우리 도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발자취에 많은 분들을
끌어모으셨습니다. 그리고 114권이라는 책으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우리 땅 걷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선생님 따라서 한 2번 다녀왔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그 매력에 빠져 있는 분들이 함께 하시는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데 뭐 유명한 길들이 많이 있지만 예. 그런 길들보다도 제가 이제 우리 땅 걷기 회원들이 참 좋아하는 길은 한강, 섬진강, 금강.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우리나라의 5대 강 중에 2개가 있어요. 금강, 발원지가 바로 지금 장수의 뜸봉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섬진강에 발원지는 우리 고향 네. 진안 대군의 대미샘인데 예. 강의 발원지에서부터 하구까지를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체가 그랬어요. 강을 보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근원인 바다로 들어가지 않는가. 사람의 일생하고 강의 일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한 방울 물방울에서 비롯돼 가지고 샘이 되고 그래가지고 넘쳐서 흘러가면서 하나하나의 지류를 받아들여 가지고 화음의 강 바다로 가잖아요.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간도 똑같았잖아요. 근데 강의 최대의 덕목은 바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을 따라 걸을 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그러니까요. 있겠습니까? 참 최고의 저는 흐르는 물과 같다고 가장 가기 싫어하는 낮은 곳에 갔더니 가장 큰 넓은 바다가 돼 있다라는 그 물의 이치가 아마 이 걷기에서도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전화가 와요. 우리 땅 걷기에 가입했다고 이번에 걷기를 따라가는데 제가 참 못 걷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물어요. 선생님이 태어나가지고 여지껏 한 일 중에 제일 많이 한 일이 뭐죠? 잘 대답을 못해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걸었는데 지금도 못 걷는다는 것은 정말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가다가 지쳐가지고 못 걷겠다고 그래. 그때 이제 내가 극약 처방이 김수영 시인의 아픈 몸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가자. 아픈 몸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가자. 그러면 따라 나서 가지고 걸어요. 가끔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중에 어이 하마나면서 꿈을 꾸게나 꿈은 공짜라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꿈이 이렇게 없어 보여서 좀 정말 많이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민생 경제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은 분들에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앞으로 살아가는 이상향은 아닐 것 같고요. 현실 속에서 어떤 그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같은데 좀 그 부분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의 꿈이 있잖아요. 예. 저는 작가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학교도 못 갔고 그래가지고 진안 대군에서 마령에 대군에는 책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돈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마령에 한 6km쯤 돼요. 직선거리로 가가지고 몇 권 사가지고 절반도 안 돼가지고 다 읽어버렸을 때 밖으로 가도 못하잖아요. 그 허망함.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또 철원에 가가지고 하고 78년 2월에 병장 월급 2,400원을 받았고 33개월 15일 동안 적금 들었던 건 2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장동 거쳐가지고 종로서적에 가가지고 임실 내려갈 차비만 남겨놓고 책을 샀는데 종로서적에 꽂힌 책을 바라보니까 내가 작가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한 편도 글을 못 썼는데 내가 쓴 책이 여기에 꽂힐 것이 있는가? 암담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진 세월을 겪고 택리지가 2006년에 나오고 나서 5권짜리 나오고 나서 KBS TV 책을 말하다에 내 책이 나갔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시 쓰는 택리지입니다. 모두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우리 땅에 대한 정말로 많은 정보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견문이 넓은 사람일수록 안목이 적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견문을 넓히면은 결국 자기의 안목이 되니까 많이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이익입니다. 꿈을 내가 놓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것인데 작가가 되고 있다는 그 열망 하나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꿈을 하나하나씩 이뤄나간다는 거. 그리고 그 꿈이 설령 안 이루어져도 돼요. 정말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 이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이 30분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더 긴 시간. 사실 방송으로는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네. 우리 도민들, 우리 곁에 기류의 인문학, 또 향토사학자,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뭐 도보답사의 시작 우리 신정일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동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계속 걸어주시고 계속 좋은 책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옥 같은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배움을 얘기할 때 졸업장이네 학위네 이렇게 척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만 신정일 선생님을 보면서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실제로 된 배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배움을 우리가 이 시대에 좀 더 존중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신 수신료로 함께했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